안녕하세요. 국어 민기승입니다. 이번에는 정철의 송미인곡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태블릿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익숙하지 않네요. 이 정철의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 작품인데 보면은 이게 여기서 보면은 갑녀랑 을녀라고 돼 있죠. 갑녀, 을녀라고 돼 있어가지고 지금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봅시다. 이렇게 둘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대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둘 다 이야기를 하니까 화자가 둘이라는 건데 갑녀도 화자고 을녀도 화자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을녀라고 안 하고 그냥 뭐 A, B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갑녀, 을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갑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갑녀, 을녀 둘 다 화자라고 했죠. 그리고 이 두 화자가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대화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화자가 있고 그리고 주도적이지 않은 화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화자, 그 다음에 좀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화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보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보조적 위치. 그리고 이 을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을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갑을 관계라고 해서 갑과 을이 아니라 먼저 이야기를 해서 갑이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서 을이에요. 이 을녀는 중심적인 위치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다. 중심적인 위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이건 더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좀 하소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 작가의 처지, 그렇죠? 작가의 처지를 드러낸다. 처지를 드러내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심 화자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당연히 더 중요한 것은 을녀의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을녀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딜 갔다 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되 그런데 이 작품은 처음과 끝이 갑녀의 말로 시작되어서 갑녀의 말로 끝납니다. 그걸로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보죠. 갑녀가 이야기합니다. 뎌에 가는 뎌 각시 본듯도 한뎌이고 뎌에 가는 뎌 각시라고 하면 뎌에가 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가는 뎌도 저 각시. 지금 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국외음화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뎌가 저가 된다면 이 나중에는 이게 저가 되겠다. 이것도 볼 수 있겠죠. 저기 가는 저 각시가 본 듯 또 한뎌이고. 자, 그러면 각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요즘 그죠? 부인 또는 뭐 여자, 처녀 뭐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각시가 바로 을녀가 됩니다. 이 을녀를 예전에 본 듯도 하다. 본 듯도 하다라고 해서 예전에 봤나 안 봤나 이게 아니라 그냥 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갑녀와 을녀는 예전에 그 서로 만난 적이 있어서 서로 알고 있는 관계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쉬운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본다 이런 말로 그 써있긴 한데 여러분이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하다. 그 다음 얘기해 보죠. 천상 백옥경을 어디하여 니별하고 천상백옥경이라고 하면은 이 천상이 하늘 위입니다. 그렇죠? 하늘 위. 그 다음에 백옥경이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옥황상제가 사는 곳. 이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과 연결이 됩니다. 옥황상제가 사는 곳을 어디하여 니별하고라고 하면 이 니별은 이별이 되겠죠. 어디하야는 어쩌다가 너는 어쩌다가 이별했는가?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천상 하늘 위에 있는 옥황상제가 계시는 궁궐을 어쩌다가 이별하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선생님이 우리말 풀이를 해놨죠. 여기서 옥황상제가 계시는 궁궐 이거는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거는 지금 현실에서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 그리고 이때 당시 정철은 선조 때 임금이었으니까 이 임금님은 선조 임금님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별을 했다는 게 보이죠? 왼쪽 오른쪽에서 어찌하여 니별하고 어찌하다가 이별하고 이 이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버려졌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철이 임금의 사랑을 원래 받고 있었어요. 오케이? 임금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물러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물러나서 이제 정철이 자기 고향에서 은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정철은 선조 임금님 즉위하시고 18년째 되시던 해에 그때 사관원 사원부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죠? 그 조직들이 쟤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쓴 거예요. 좀 억울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 이별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귀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물러나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별은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임금님 곁을 떠남, 임금 곁을 떠났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죠. 해가 다 져서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자, 그 누구를 보러 가시는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감녀가 보기에는 을녀가 누구를 보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을녀는 지금 뭐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겠습니까? 임금님을 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겠죠? 우리 임금이 어딨나 막 찾아보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누구 보러 가시는 거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묻는 거죠. 질문을 함으로써 배곡경을 떠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을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와 너여이고 내 사설 들어보. 여기서 띄어쓰기 안 됐네요. 너여이고 뒤에서 띄어쓰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와라고 하면은 감탄사죠. 아, 이런 뜻이고, 내여이고라고 하면은 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와, 아, 내여이고, 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끊고, 내 사설 들어보. 내는 나의, 나겠죠? 나의 사설 들어봐라. 사설이라고 하면은, 뭐, 노래가사라는 뜻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 나의 좀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길 가다가 잠깐 마주쳤는데,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하고 있죠. 감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 늦었는데, 그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뭔가 한탄할 이야기가 있나 봅니다. 그죠? 지금부터는 하소연이 시작이 됩니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가마는 얼굴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정말 말하는 페이스 안면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라고 하면 모습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 그리고 이 거동이라고 하면은 몸의 움직임, 나의 태도. 내 얼굴 이 거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을녀의 얼굴, 을녀의 모습과 을녀의 태도겠죠. 을녀의 모습과 을녀의 태도가 님이라고 하면은 임금님께서 괴함즉 괴다라고 하면은 괴다가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쓸게요. 괴다는 사랑하다.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모습과 내 태도가 이 태도가 님께서 괴함즉 사랑할 만한가 사랑함직한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나 봐요. 오 나를 사랑해 준다고? 개이득 이런 느낌으로 내 모습과 내 태도가 님께서 과연 사랑함직한가? 그렇지만은 괴함직한가마는 그렇지만은 어찌한지, 어쩐지 이런 뜻이겠습니다. 어쩐지 나를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렇죠. 임금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임금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님이 괴함측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날 보시고 뇌로다 여기실세. 보면은 사람은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성 화자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임금에게 발탁받아서 조정해서 함께 그 관직 생활을 했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로다 여기셨는데요. 나도 님을 믿어서 님 임금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 군뜻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렇게 오는 겁니다. 군부드듯 이렇게 오는 건데요. 군말 군소리 할 때 그리고 부듯이라고 하면은 뜻입니다. 군뜻이라고 하면은 딴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딴 생각 다른 생각 하나 없이 님만을 믿어서 다시 나도 님을 믿어 딴 생각 군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어즈라이 굳었던데 자 이래야 교태야라고 하면은 응석 아양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응석 아양 교태를 아양 말고 애교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어지럽게 어지러이는 지나치게
지나치게 굳었던데 굴었구나 아니면 굴었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님을 믿어서 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응석도 부리고 아양도 부리고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느껴지죠. 응석도 부리고 아양도 부리고 너무 지나치게 굴었다. 뭘 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현타가 왔나 보죠. 그래서 지나치게 굴어서 그래서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라고 하죠.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예와라고 하면 예전이 되겠고 그다음에 낯빛이라고 하면 낯 이게 얼굴 낯자입니다. 얼굴 낯 한자는 아니에요. 그 낯빛이라고 하면 얼굴빛이 되겠죠. 얼굴빛이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표정 정도가 되겠네요. 어느 날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얼굴빛이 예전과 다른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 식었죠. 예전과 어찌 다르신고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어하고 막 그럽니다. 자 누워라고 하면 누워서 내가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낯빛이 왜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했죠. 생각하고 니러 앉아라고 하면 일어나 앉아 일어나서 앉아서 헤어하니 자 헤아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헤다 자체가 생각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잡아서 생각하니 정도로 뜻파악을 해도 여러분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일어나 앉아 헤어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쌓여있으니 자 봅시다. 내 몸이 지은 죄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응석이랑 아양을 너무 많이 부렸나요? 어쨌든 임금님께 지은 죄가 많다는 거죠. 내 몸에 지은 죄가 엄청나게 뇌같이 쌓여있다. 뇌같이라고 하면 이거는 산같이라는 뜻입니다. 뇌와 같이 산같이 쌓여있으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두 줄은 한번 봅시다. 내 몸이 지은 죄 산같이 쌓였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서로 풀터이니 조물의 탓이로다. 여기가 먼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이 내 몸이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다. 이거는 임금님한테 버림받은 이유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버림받은 이유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죠. 내 몸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버림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 원망하며 하늘을 원망할 수가 없겠고 사람이라 허물하랴 사람도 원망할 수가 없겠죠. 이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일단 서리가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도 원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허물하랴라고 하면 탓하다. 이 탓할 수가 없겠다. 서리도 보이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똑같죠. 서리와 더불어서 대구도 보이겠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다시 보면은 하늘도 원망할 수도 없고 사람도 허물하다 탓하랴 탓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게 비난의 화살이 누구한테 간지 봅시다. 서러워서 풀어내어 혜니 아까 쌤이 혜니 말했죠. 혜니는 생각하니 조물의 탓이구나 라고 하면 조물주입니다. 조물주 그러니까 신의 탓이다. 신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끝까지 이악 물고 코악 물고 임금 탓은 안 하는 거죠. 조물의 탓이로다. 아까는 자기 탓을 하고 그다음에 남 탓을 하는데 근데 이 남 탓이 사람 탓이 아닙니다. 신 탓이에요. 그러면 결국 신 탓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 탓이란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자신이 지금 임금과 어떤 처지가 됐죠? 그렇죠. 그 임금한테 버려진 처지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임을 탓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임을 탓하지 않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임을 원망도 안 하고 있어요. 임을 탓하지도 않고 임을 원망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신의 죄로 돌렸어요. 그쵸? 1차적으로는 자신의 죄로 돌렸고 조물의 탓이로다 신의 탓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정말 신이 너무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으로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운명으로 돌렸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이게 바로 신하의 태도죠. 신하의 태도. 왜 이게 신하의 태도일까요? 그렇죠.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 태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게 바로 좀 왕권의 절대적인 힘을 생각하면 이런 표현만이 가능하겠죠. 그 왕이 잘랐어요. 잘랐는데 왕 너 나빴어 이러면은 힘들겠죠. 앞으로 더욱 더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의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시다. 감녀가 이야기를 드디어 하죠. 쭉 듣고 있다가 이미 지하철 놓쳤어요. 지하철 놓쳐가지고 지금 포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거 들어주자 해가지고 어떤 말을 하나요? 글란 생각마오. 글란이라고 하면 그것이랑 그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뭐 그렇게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위로가 되겠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임금님을 같이 뒷담 갈 수는 없어요. 이제 감녀도 목숨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뒷담 갈 수는 없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오라고 하면서 이 생각이 생각입니다. 생각. 좀 위로를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을녀가 그 다음에 말하죠. 미친 일이 아닙니다. 맺힌 일입니다. 맺힌 일. 오른쪽에서 보면은 마음속에 맺힌 일이라고 하죠. 네, 좋아요. 맺힌 일이 이셔이다.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봅시다. 님을 메셔이셔. 님을 모시었어서. 메셔이셔는 모시고 있어. 이런 뜻도 되지만 모시었어서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님을 모시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죠. 헤어지기 전에. 그래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좀 헤어지기 전에는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렇죠? 물 같은 얼굴이, 편한 실적이 몇 날인고, 물 같은, 여기서 같한이 아니라 이거 아래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 아가 아니라. 어쨌든, 물 같이라 하면은 이건 정말 물 같은이에요. 물 같은. 뜻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먼저는, 이 물 같으니, 그 아름다운이란 뜻도 되겠고요. 아름다운 얼굴이 또는 연약한 얼굴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 같은 얼굴이 편할 실적이 몇 날일까 하면서 걱정하고 있죠. 지금 춘한 고열은 어디하여 지내시며, 자, 춘한 그 봄 춘자입니다. 그래서 봄날의 한 추위, 봄의 추위와 그 다음에 고열,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열기, 여름철에 무더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그 다음에 추울 동천은 니라시 보셨는 거 그 가을 추자, 동은 겨울 동자. 그래서 가을과 겨울은 누가 보셨는가? 자, 잠깐 오른쪽 볼게요. 봄날과 여름날,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은 누가 보셨는가? 이거는 지금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면서 뭐가 있죠? 맞아요. 계절이 드러나요. 하지만 이것이 절대 무엇을 드러내지는 않냐면 계절의 흐름에 따른, 자, 쌤이 먼저 써볼게요.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는 뭐냐면 정말로 계절이 흘러가면서 그것에 따라서 시가 쭉 전개가 되면서 자신의 시상, 말하고자 하는 바를 풀어내면은 그것이 바로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인데, 여기서는 계절이 잠깐 언급이 된 거 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축, 이 죽은 진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조반, 조석, 죽조반, 여기서 죽조반, 죽, 그 다음에 조석, 아침, 저녁, 그 아침과 저녁은 이 묘, 여기서 묘는 산이 아닙니다. 이 묘는 진지, 밥상, 진지 정도로 하죠. 죽과 그 다음에 아침, 저녁, 진지는 예라고 하면 예전과 같이라고 하면 같이 세시는가라고 하면은 잡수시는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을녀의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을녀의 말을 보면은 맺힌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맺힌 일인지 봤더니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가 걱정하고 있죠. 춘한고열, 그 다음에 추일동천, 죽조반, 조석,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임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충성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임의 굳이 따지자면 임의 여러 면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아서 다정다감한 화자이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가? 여기까지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나긴 밤인데 그 잠은 어찌 자시는가? 그것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님다희라고 하면 그냥 님 계신 곳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님께서 계신 곳, 그곳이 있을 텐데요.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렇게나는 아무렇게나 내가 아무렇게나 좀 알려고 하니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자,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어요. 거의로다 라고 하면 거의 지났다. 거의 지났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자, 그럼 여기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좀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되겠죠. 소식을 전해줄 사람. 근데 보면은 아마 내일도 사람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쯤 되면 사람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걱정 안 할 것 같죠? 오늘도 거의 지났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드러로 가지 말고. 자, 보세요. 지금 이 내 마음 둘 데가 없다. 내 마음 둘 데가 없다. 어드러로 가지 말고 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지 말고 가자는 말인고. 어디로 가자는 말인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어디로 가자 말고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위에서 뭐 했어요? 그죠?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도 지났고 내일 사람이 올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임의 소식을 얘는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거의 지나가는 상태에서 화자는 마음 둘 데가 없어 하죠. 그래서 어디를 찾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찾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높은 외에 올라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가에도 갑니다. 높은 외, 그 다음 물가, 이런 데 갑니다. 왜 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님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또는 뭐 님을 찾고 싶어서, 뭐 님을 보고 싶어서, 아니면 님의 소식이 너무 궁금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을 텐데, 이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데를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잡거니 밀거니라고 하면은 나무나 바위 같은 걸 잡겠죠. 여기서 나무 등을 뭐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외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은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자, 지금 여기서 1+1 세트로 되어 있어요. 구름과 안개를 같이 팝니다. 구름이 있고요, 안개가 있죠.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을 봅시다. 구름과 안개는 무사일고라고 하면 무슨 일인고. 어머, 지금 산에 올라가 보니까 구름이랑 안개가 엄청 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산천이 어둡다. 산천이라고 하면 산과 강이 지금 구름과 안개 때문에 엄청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못 봐요? 일월을 못 보죠. 여기서 일월이라고 하면 달과 해죠. 이 달과 해는 보통 광명 밝은 빛, 그러니까 곧 임금을 상징합니다. 임금을 상징.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이 구름과 안개는 뭐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 임을 못 보게 하는 방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간신을 나타낸다, 뭐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 제한사항, 방해사항이 많다는 거죠. 임금을 보고 싶어, 일월을 보고 싶어. 그런데 구름과 안개가 피어 있어가지고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월을 어디 보며 지척이라고 하면은 아주 가까이를 말합니다. 가까이를 모르거든. 가까이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를 어떻게 보겠냐? 천리를 못 본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표현법은 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설리가 있죠.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겠냐? 그 다음에 어떻게 바라보랴. 그렇죠. 그러면 이 천리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건데, 이 천리가 뜻하는 건 뭘까요? 아주 멀죠. 임과의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임과의 거리. 이 임과의 거리는 아마도 좀 심리적인 거리 같네요. 심리적인 거리. 진짜 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임금이 나를 지금 내치셨으니 이 임금과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그냥 임금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구름과 안개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얘가 높은 산에 왜 올라갔다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은 임금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답답해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구름과 안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를 못 봤어요.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이제 물가에 가는 겁니다. 어휴. 물가에 딱 가서 100일이나 보자 하니, 자, 100길이라고 하면은 이 100길은 아마도 뭐겠습니까? 그렇죠. 님에게 가는 길이 되겠죠. 님에게 가는 길. 차라리 물가에 가서 님에게 가는 길이나 보려고 하니까 물가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뇌에 가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가에는 뭐가 있어요?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다 이거라고 되어 있네요.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어중정, 어수선하게 됐다 이런 말이 보입니다. 어수선하게 됐구나.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도 실패한 겁니다. 높은 배에 올라가는데 실패했어요. 물가에 가도 실패한 겁니다. 아주 그냥 실패했어요. 임을 못 봤어요. 된다라고 하면은 되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나네. 자, 사공이 뱃사공이죠. 그러니까 배에서 노젓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노젓는 사람은 어디 가고 안 보이죠? 빈 배만 걸려 있구나. 자, 지금 여기서 빈 배를 한번 볼까요? 이 빈 배를 보면은 그 사공이랑 배는 한 세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공은 안 보이고 빈배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빈배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사공이 떠난 거죠. 여기서 이 빈배는 좀 자신과 같은 처지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그 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불쌍한 거죠. 그 다음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봅니다. 강천 강가에 혼자 서 있으면서 지는 해를 굽어봅니다. 분명 아까는 해가 안 보인다고 했죠. 여기서 해를 보고 있어요. 아, 여기서 이 해가 임금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까 1월은 임금님을 나타낸다고 임금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는 해가 임금님을 상징하지 않아요.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저이고 님다이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죠? 님 계신 곳이라 했죠? 님 계신 곳에 그 소식이 더욱 아득한저이고 더욱 아득하구나. 지금 완전 실패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갑시다.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라고 하죠. 모첨이라고 하면은 초가집 첨화, 그러니까 초가집이다. 그러면 이 초가집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은거하고 있는 곳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찬자리, 왜 차겠습니까? 찬자리라면 찬 잠자리입니다. 잠자리가 엄청 차요. 왜? 이미 부재 상황, 이미 부재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찬자리가 이미 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 건 뭐죠? 내 옆에 없어요. 그런데 밤중에 한밤중에 돌아오니 차겠죠.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고? 이 반벽청등이라고 하면 그 오른쪽에를 보세요. 벽 가운데 걸린 등불 정도가 되겠죠. 벽 가운데 걸린 등불이라면 이것도 아까 빈 배처럼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자신과 같은 처지를 보여줍니다. 아까 그 화자가 혼자 있잖아요. 화자가 혼자 있어서 그 외로워했는데 여기서 반벽청등도 원래는 임금님과 함께 켜는 거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미 없으니까 이것도 쓸모 없게 된 거예요.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보거나 그렇게 보기도 해요. 안 그러면 이것이 임금님이 없으니까 그 부재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없구나, 그 마음입니다. 그 부재감을 좀 심화시키는 소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시 반벽청등은 이것이 외로운, 그렇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부재감이 심화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오르며 내리며라고 하면은 산을 오르며가 되겠죠. 산을 오르며 그다음에 나리며라고 하면 산을 내려가며 해 뜨며 막 해집으면서 헤매며 반이니라고 하면 방황하니가 됩니다.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니 적은 더 들어가면은 그 짧게 어느 사이에 그 오른쪽에 보면 잠깐 사이에라도 있죠. 조금 더 갑자기 역진이라고 하면 탈진한 겁니다. 힘이 다하여 탈진 맞았어요. 공속이 느려졌죠 지금. 역진하여 풋 잠을 잠깐 듭니다. 풋 잠이라고 하면은 선잠, 그러니까 깊게 자는 게 아니라 짧게 자는 그 잠을 잡니다. 근데 여기서 잠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이 잠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됩니다. 이 잠에 관련된 썰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잠을 들었어. 잠을 드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정성이 내가 너무 지극했기 때문에 그 꿈결에 님을 봅니다. 꿈 속에서나마 그 님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아까 현실에서는 보지 못했죠. 현실에서는 절대 못 봤는데 지금 꿈에서는 봅니다. 꿈 속에서 잠깐 만났는데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으시라 계속 걱정하죠. 분명 예쁘셨는데 말이에요. 아주 옷 같은 게 예쁜 건지 모르겠네요. 그 옷이 보면 그 초록색이라 말이죠.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마음속에 품은 말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마음속에 품은 임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말하고 싶기도 했겠고, 아니면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했겠고. 아까 쌤이 그 습관적으로 그 구름이랑 안개가 임에 대한 그 임과 나와의 사이를 방해하는 간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다시 생각이 났어요. 간신으로 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온 거예요.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런 걸 슬카장이라면 실컷 살자랑 사르다 아뢰고자 하니, 말이 어렵죠? 아뢰다 말씀드리고자 하니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리고자, 이것도 객체 높인 표현이에요. 마음속에 먹은 말씀이 많았고 이거를 실컷 사려고자 했는데 눈물이 막 납니다. 그렇죠. 진짜 어렸을 때 다들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하지 않나? 뭔가 억울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히끗 거리고 있으니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서 목이 메어가지고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눈물이 발아나니까 말인들 어찌하며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정을 못다 하여, 정이라고 하면 그 말하고 싶었던 그 내 감정 그런 거를 다 풀지 못합니다. 목이 메어요. 그런데요, 오전된이라고 하면 방정맞은 이런 뜻입니다. 나빴어요. 방정맞은 개, 닭개자, 소리 성자, 닭소리입니다. 꽃기호가 있죠. 꽃기호가 뭐가 있어요? 그 꽃기호 소리가 들은 거죠. 그러면 이 방정된 닭소리에 잠은 어찌 또 깨었는가? 깨었구나, 깨었는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이 개성도 무슨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방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임과 어떻게든 만나고 싶은데 계속 방해를 받고 싶어요. 아까부터 임을 만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만나러 돌아다닌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임의 소식을 들으러 돌아다녔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잠깐 잠이라도 잤어요. 근데 잠깐 잠을 자는데 닭소리 울릴 때까지 잤어. 잠깐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제는 풋잠을 잤어요. 얘가 말하기로는 풋잠을 잤어요. 그런데 또 어때요? 닭소리 때문에 깨버려요. 꽃기호 소리 때문에 깨버립니다. 나빴어요. 어와 허사로다. 잠깐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개성이 간신을 의미하는가? 그건 또 이상해요. 그렇죠? 어와 허사로다라고 하면 정말 오른쪽 보세요. 허황한 일이로구나. 이것도 말하기 어렵다면은 허무한 일이다. 끝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님이 어디 간고? 그렇죠. 분명 아까까지는 꿈속에 있었는데요. 그렇죠. 분명 아까까지는 꿈속에 있었는데 그 임을 기다려도 반벽창등 켜놨겠죠. 아까 임을 기다려도 임은 오지 않고요. 소식도 끊어져 있고요. 꿈속에서만 잠깐 만나는데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꿈결에 일어나서 앉았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카톡 왔는지 봤겠죠? 일어나 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다. 불쌍하네요.
이 어여쁜 그림자라고 하면 이 그림자도 자신과 같은 그냥 자신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그림자가 날 조칠 뿐이다. 나를 따를 뿐이다. 자, 여러분. 따를 뿐이다. 그 자신의 그림자가 아니면 나를 따르는 그림자가 있나요? 없죠. 자신의 그림자죠. 그럼 나와 함께 있는 게 뭔지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었어? 그렇지, 임금과 함께 있고 싶었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구와만 함께 있는 거야? 닭과 함께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냐면 그림자와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 뭔지 보세요. 이 그림자를 수식하고 있는 게 어여쁜. 가엾은이죠. 가엾은. 너무나도 가여운 그림자만이 날 쫓을 뿐이다. 그러면 내 그림자가 가엽다는 것은 나도 가여운 거죠.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잠에서 깼을 때 내 외로운 그림자와만 함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절망감을 느낄 것 같네요. 절망. 그래서 너무 절망해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비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쓰여디라고 하면 이제 사라져, 그냥 죽어서라고 해석하세요. 차라리 죽어서 나골 떨어지는 달이죠. 나골이 되어서, 그러니까 피는 달도 아니고, 그 지금 피는 달이라면 좀 이상한데 떠오르고 있는 달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떨어지고 있는 달이에요. 그렇죠. 아주 짧은 달입니다. 이 짧은 달 나골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드시면 환하게 정도로 그냥 여러분 편하게 해석하세요. 님 계신 창문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여기서 보면은 너무 절망해서 차라리 죽어서 그 나걸 달이 되어서 그 임을 비추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비추고 싶다는 것은 이것도 좀 사모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강렬한 간절한 사모의 정의다. 여기서 보면은 이 송민곡이 속자가 붙었잖아요. 3인곡의 다음 편 2편이에요. 근데 3인곡에서는 이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범나비가 되어서 향이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향을 옮기리라라고 하면서 좀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여기서 나걸이라고 한 걸 보면은 좀 수동적이고 좀 간접적이지만 좀 애절한 마음으로 임을 기다리는 보다 좀 성숙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나걸이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반듯하게 뚜렷하게 환하게 번듯은 원래 반듯하게요. 반듯하게 비치리라, 뚜렷하게 비치리라 라고. 근데 환하게 비치리라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겠다. 근데 그 다음에 감녀가 듣고 있다가 뭐라 한마디 합니다. 각시님 다리아커니와 구준비나 되셔서, 다리아커니와 다른커녕 구준비나 대주서, 구준비나 대주서, 구준비라고 하면 뭐 장맛비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그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줄게요. 두 가지군요. 일단 숫자를 한번 세봅니다. 각신님 3, 다리아컨이라 6, 구준비나 4, 대수서라고 하면 3. 자, 요거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그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643이 시조에서 보통 쓰이는 3543의 소, 과, 평, 소, 그거의 음술과 비슷하다, 종장에서 음술과 비슷하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전격가사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전격가사의 형식이라고 하면은, 전격가사는 가사 중에서도 좀 음률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음보율 같은 그런 음악성이 시조와 비슷하게 딱딱 맞는 것을 우리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걸 가르쳐 주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달과 구준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달리아커니와 구준비나 대주셔라고 말하죠. 자, 그 뒤에 프린트에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에 4번 나골과 구준비의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나걸 떨어지는 달은요, 단지 하늘에 떠 있으면서 지상의 존재를 바라볼 뿐인 소극적인 존재입니다.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어 난 멀리서 바라만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은여의 절망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준비 같은 경우는요, 하늘에 머물지 않고 임금님이 계신 이 곳으로 직접 떨어져서 직접 닿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존재입니다. 플러스 나걸과 달리 구준비는 좀 더 오래 있기도 하고요.
굳은 비가 잠깐 동안 내리는 비가 아니라 장맛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낙월은 떨어져 버리잖아요. 다음 날에 다시 온다고요? 그러면 굳은 비도 다음 년에 다시 오긴 하죠. 어쨌든 더 오래 지속성이 있는 플러스 지속성인 그런 그 소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만 더 해석해 보자면 슬픈 눈물이라도 임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송민국의 전개 방식을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감녀가 질문합니다. 너 어디 가냐? 질문하고 을녀가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녀가 그러지 마요 라고 해서 을녀가 이야기를 쭉 해요. 임에 대한 충정도 보여주고요.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심정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꿈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녀가 이거 위로의 말, 이거 반박하면서 막 그 나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위로를 하려고 한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송민국의 화자의 성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감녀랑 을녀가 있었어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두 여인, 감녀랑 을녀가 있었는데 모두 작가의 분신입니다. 요거는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두 여인이 하소연을 막 주고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감녀는 하소연을 안 하죠. 을녀가 하소연을 하죠. 이 하소연의 실상은 작가 내면을 보여준 것이다. 자, 그럼 감녀랑 을녀 비교해 봅시다. 감녀는요, 질문이랑 위로하면서 하소연을 유도해요. 그렇죠? 그 아래 보면은 작품 전개와 전결을 위한 좀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의미를 나타내주는 역할이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을 보통 한다. 그리고 보조적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을녀는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작품의 정서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작가의 처지를 대표하는 중심 화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계속 마음에 남네요. 간신 관련해서 말을 하나 잘못한 게 있어서 여러분 보면서 다시 정리해줬으면 좋겠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영상을 다시 찍는데 왜인지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네요. 영상을 다시 찍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